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송영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네, 조현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현사입니다. 네, 어느 분이 드럼을 맡아주실지 어느 분이 기타를 맡아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저희 라디오는 또 청취율 조사 기간이 1년에 4번 옵니다. 이때의 평가가 마치 국회의원들의 총선처럼 대통령 후보들의 대선처럼 중요합니다. 02로 시작되고 2000번으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송 변호사님 뭐라고 답해 주실 건가요? 뉴스 파이팅. 네, 조 변호사님. 뉴스 파이팅. 예, 저희는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치권도 한 마음이면 좋을 것 같은데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절차마다 상황마다 지금 계속 파열음이 일어나고 있고 의견이 다르고 해석이 다릅니다. 공수처가 뭐 왜 저러지라는 국민들의 시선이 있을 만큼 좀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체포영장을 경찰에 넘긴다고 했다가 다시 또 7시간 만에 아니다라고 번복하는 상황이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법이 붕괴됐다라고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상황에 대한 평가는 송 변호사님께 먼저 들어볼게요. 그 정치권이 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네. 아마 이제 공수처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은 여야가 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예전부터 공수처는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해왔었고 네. 그런데 이제 야당이 보기에도 이런 공수처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피의자 한 명도 스스로 체포를 못해서 결국에는 경찰에게 외주를 주다시피 하다가 네. 결국에는 그것이 법적으로도 근거가 불명확하고 경찰도 반발하니까 뭐 하루도 채 안 돼서 거둬들이기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공수처는요 한마디로 하면 해조처가 된 거예요. 해조처. 뭔가요? 해조처. 그러니까 해주세요. 해줘. 수사는 지금 사실 검찰이 다 네. 해줬어요. 네. 그 김용현 장관의 공소장에 보면은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정리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첩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체포는 경찰 보고 해줘 하고 네. 있는 거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기껏해야 공수처 검사가 도장 찍어주는 정도일 텐데 그 공수처 검사의 도장값으로 지금 1년에 국민 세금을 200억 원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말 중에 뭐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 공수처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의문 부호가 달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공수처를 보게 되면 단지 능력만 없는 게 아니라 네, 용기도 없는 조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합이 맞네요. 예. 네, 적법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것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1차 집행 당시에 경찰에서 경호처장과 같은 수뇌부들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네. 체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유혈 충동을 두려워하여 네. 이것을 거부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걸 본다면 어떠한 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제대로 된 책임조차 지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까지 들 정도니까요. 예. 과연 이런 조직을 믿고 우리가 이런 중대한 사건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뭐 특검 얘기가 또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법원의 영장을 배경을 갖고 국가기관끼리 경호처와 공수처가 마주섰는데 어정쩡하게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 것 같고요. 영장을 또 연장 청구한다고 하거든요. 아마 연장되는 그 체포영장은 발부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서부지법에서 그 이른바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 네. 기각하는 결정을 일요일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원래 일반적으로도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쉽게 잘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영장이 뭐 나오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다만 아마 이러한 영장들이 공수처가 받아내는 마지막 영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잠깐 덧붙이자면은 이렇게 그 수사 체계에 있어서도 사실은 족보가 없고 네. 부정합을 야기하고 있는 그런 공수처는 민주당이 만들었죠. 만들 때 사실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만든 것이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가 지금 지난 5년 동안 아무런 성과가 없이 국민의 세금만 먹는 조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말씀 좀 덧붙여서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어떤 뭐 당대의 어떤 요구 같은 것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공수처는 지금 동네 북이 되어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결과론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공수처가 제 역할과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당초에는 이러한 역할을 기대했던 게 아니었죠.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뭐 공수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이것을 뭐 폐지하자라는 말도 나올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일단
이번 사건 이후에 네. 공수처에 대한 좀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조직을 강화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개혁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고 하면 그때 공수처 자체에 대한 폐지도 알겠습니다. 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은 이 공권력의 집행은 공권력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 지금의 그 권한은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통수권자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인데 야당은 일단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왜 제대로 경호처를 지휘하고 법 집행을 협조하지 않느냐라고 고발까지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좀 입장을 더 덧붙여 설명해 주시죠. 저는 최상목 대행이 딱 면피할 수준의 행동만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피할 수준의 행동만 예. 한다. 네. 지난번 헌법재판관 그것도 3분 중에 2명만 딱 임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선택적으로. 네. 그것조차도 어찌되었건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했을 경우에 민주당과 야권에서 자기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자기 나름의 그런 선을 네. 지키는 수준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경호처의 경우에는 지휘 체계상 대통령 권한 네. 대행이 지휘 감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정당한 법 집행 과정에서 유혈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지금 살펴보게 되면 1차 집행에서도 극렬히 저항했고 네. 이번에는 보도를 살펴보게 되면 철조망까지 설치했다는 네. 그런 보도까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유혈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내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것 자체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조 변호사님께서도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유기죄라고 하는 거는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될 어떠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고 네. 그 의무를 내가 저버린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걸 하지 않아야 직무유기죄가 되는 알고도 안 거고 하는 것. 그러면서 어떤 추상적인 성실 의무나 이런 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네. 직무유기가 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걸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휘하는 건 정부조직법상 가능은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대통령 경호처는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이고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부조직법에 근거해서 그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시를 내릴 수는 있는데 다만 이런 것들을 정부조직법 규정을 정확하게 찾아봐야지만 그 논리를 구성할 수 있지 그냥 대통령 경호처에 관한 법률만 보면은 그 내용들을 도출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본인이 이런 걸 지휘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어떤 공무집행 방해를 구체적으로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이런 거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네. 법률가 출신도 아니잖아요. 원래 대통령을 하셨던 분도 아니고 잠시 권한대행을 맡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해서 뭐 형사처벌이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지 자꾸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반복하고 있는 방식으로 고발을 하고 겁박을 해서 문제를 풀 수는 없다. 그 점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휘권이 있긴 한데요. 또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아직도 대통령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처가 사실 그런 논리로 지금 굉장히 뭐랄까요 윤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상목 대행의 역할 어느 정도 선까지 또 정치적인 얘기도 했지만 어떻게 정치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될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경호처가 주장하고 있는 그런 근거 자체가 네네. 저는 굉장히 빈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그들이 근거로 들고 있는 경호법 자체가 네. 대통령에 대한 뭐 신체의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 이것을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네네. 겁니다. 근데 지금 공수처와 경찰에서 지금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거는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가해 행위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네. 단지 강제로 인치하여 네. 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것 뿐입니다. 어떠한 네. 뭐 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한 게 전혀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경호법에 근거해서라도 그런 보호한 행위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자체가 내란죄죠. 네. 내란죄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형사소추 근거 네. 법령이고요. 그리고 헌법에 보게 되면 영장 발부 권한이 법원에 있습니다. 예. 법원이 헌법에 근거해서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네. 헌법이 정하고 있는 내란죄 형사소추 대상 피혐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체포하는 것뿐임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인 경호법, 그것도 경호법에 구체적인 그런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 행위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최상목 권한대행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휘 권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휘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수처가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본인이 할 수 있다라는 직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겠다, 아니면 하지 않겠다. 네. 만약에 나는 그런 지휘를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면 민주당과 범야권 입장에서도 그 다음 스텝을 취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네. 근데 너무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처의 논리는 근거가 굉장히 희미합니다. 네. 이제는 그 체포영장의 적법성은 명확하게 확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휘도 할 법적 근거가 정부조직법에 있어요. 네. 다만 그것을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해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이걸 직무유기죄로 고발해서 문제를 풀 수도 없고, 그다음에 아까 다음 스텝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렇게 국무위원들을 줄탄핵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적절한 문제 해결의 방식이냐, 그 지점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매듭의 가장 윗부분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헌법에 의거해서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었느냐를 평가받는 탄핵 심판의 결론인데, 이걸 놓고도 이게 사실은 민주당의 주장과 국민의힘의 주장이 서로 같은 듯 다릅니다. 이 내란 형사상의 내란죄를 빼고 헌법 위반 여부만 다루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내란죄를 뺐으니 탄핵 소추안 의결도 무효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입장인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법리적으로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법률 위반 부분은 쟁점에서 제외를 하고 네. 헌법 위반 위주로만 판단받겠다라고 소추위원단이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그 헌법재판소 판례, 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헌법재판소 판례에 비춰보면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탄핵소추문 전문을 읽어보면은 네. 거기서 이제 내란죄라고 하는 그 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인 반발을 수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정치는 실제로 어떠한가 보다도 국민들께서 어떻다고 인식하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미 이제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가 됐고 일반 국민들께서 이거를 쉽사리 납득을 못하고 계세요. 사실 좀 어렵기도 해요. 네, 그렇죠.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들을 제가 실제로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야당에 충고드리는데, 탄핵소추 안에서 내란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굳이 그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쟁점에서 제외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판단을 받는 것이 여러 가지 논란을 제거하고, 무엇보다도 이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가장 최대 다수의 국민들이 이견을 갖지 않고 납득을 하고 수긍하고 승복하게 만드는 길이다. 그런 점에서 정말 민주당의 숙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계속 좀 탄핵 심판의 속도를 빨리 하려는 거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그 부분을 부인할 수는 없죠. 만약에 내란죄를 헌법재판소가 살펴보겠다, 심리하겠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각종 혐의와 관련된 뭐 네. 사실조회라든가 증인신문이라든가 각종 절차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정 공백이 길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권한대행이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대통령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국정 혼란과 경제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조속히 이 사건을 마무리 짓고 새 헌법 질서를 다시 한번 다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범야권 입장에서는 조속한 심리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 라는 측면에서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그냥 단순히 내란 행위를 제외한 것이 아니라 내란죄라는 그런 형법,
네. 형법상의 그 범죄가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성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뿐입니다. 네.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그 많은 내란 행위에 대해서 심리를 할 수밖에 없고 네. 그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네. 그러면 결정문에도 내란 행위가 당연히 적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론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좀 혼란을 겪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는 건 맞다. 다만 내란죄 성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지 않을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런데요. 야당이 이 탄핵 심판 이후의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좀 깊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가령 탄핵 심판에서 일정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10%가량의 국민들이 끝내 수긍하거나 납득하지 못해서 계속 거리에 나오거나 혹은 그 거리에 나오는 분들을 심정적으로 응원하는 상황이 된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 정말 골이 깊게 패이고 오랜 기간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은 가능하면은 정치권에서 최대한 예방을 해줘야 됩니다. 그 네. 가장 쉽고 빠른 길은 이 탄핵 심판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논란이 최대한 없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 내에서는 충분히 방어권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래도 절차를 다 거쳐서 가지 않았느냐 그리고 전공법으로 가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수긍하고 승복하고 다시 국민 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죠. 지금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 탄핵소추는 야당 혼자만 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조속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데 네. 찬동한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가능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김상욱 의원이라든가 네.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벌써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잖아요. 네. 왜 내란죄를 빼고 가느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이 굉장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뺀 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는데 뺐다라고 하니까 사실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좀 법적인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가 더 쉽게 나중에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조차도 수긍하는 상황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걸 뭐 민주당이 반대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지지율을 놓고 지금 좀 또 들썩들썩합니다. 한국 여론평판연구소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일에서 4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입니다.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 돌파했다. 이건 사실 비상계엄 사태가 있기 전에도 40%를 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나오면서 지금 업체 자체가 좀 편향된 문항을 설계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게 좀 정치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받는 여론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이 설문조사 문항을 봤는데 좀 통상적이지 않아요.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묻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앞에 여러 개 다른 문항을 깔아서 응답을 유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네. 문제는 그 뒷단에 있는 문항들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ARS 조사가 문항이 많고 길면은 듣다가 인내심이 없어서 끊어버릴 수 네. 있거든요. 특히나 어떤 문항을 들으면서 반발심이 생기면 뭐 이런 걸 물어봐 하면서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이제 표본에 편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문항에 어떤 게 있냐면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이 질문 자체가 영장이 전제가. 불법이라는 암시를 주고 그다음에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발심을 갖고 응답을 중단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앞서 있었던 대통령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네. 사실은 어떻게 응답을 했든 그게 다시 무효가 될 거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뒤에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언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의 해킹 및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선관위 선거 시스템에 대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걸 묻고 있어요. 이런 것들 쭉 물어보고 나서 그다음에 뭘 물어보냐면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국민의힘의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냐 네.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게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공직선거법 108조 5항 위반 소지가 있어요. 네. 이건 좀 한번 법적인 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예. 이 차기 대권 후보를 묻는 문항에서 김문수 노동부 일위. 장관이 1로 나왔어요. 네. 공동 1로 나왔어요. 네. 11%. 그것도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24%의 지지를 받았어요. 네. 1위로 나왔는데 과연 이것이 문항 설계와 전혀 무관한 것인가에 네. 대해서 전문가들의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께서 문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일타 강사 같으세요. 가끔 보면.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여론조사를 왜 했는지가 좀 무의문인 것 네. 같아요.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문항 자체도 문제가 좀 있었고 이 업체 자체가 뭐 제가 뭐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네네. 그동안 뭐 보수 매체라든가 보수 유튜버들이 주로 네. 의뢰를 했던 그런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기존에 이번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이전에도 보지 못했던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나왔다는 자체가 그 결과를 의심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 시점에 이러한 지지율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통치행위다라는 주장까지 하면서 체포영장에 불응하고 이런 모든 행위 자체가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것처럼 네. 그렇게 호도될 수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보게 되면 많은 수의 30명에서 40명 정도 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관저까지 찾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모습 자체가 이런 하나의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그런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점을 민주당에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결과가 어떠한 혹시나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 언론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그대로 읽을 것이 아니라 그 맥락이라든지 검증이 필요한데 오늘 두 분의 변호사님들께서 또 이렇게 검증과 분석을 해주셔서 다행이고요. 여러분들도 저희가 하는 말들을 또 한번 되짚어서 곱씹어서 한번 보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앞서 뭐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느냐, 내란 혐의 수사를 할 수 있느냐, 뭐 여러 상황들은 이미 여러 번 말했습니다만 결국은 결론은 특검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통과가 지금 제2요구권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행사를 했고 내일 재표결이 붙여지는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위헌적 소지가 너무 많다. 여당의 대부분의 인사를 다 엮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건 불합리하다라는 주장이 있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조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표결 통과라든지 통과를 위한 조건 이런 것들이 어떨지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후자의 그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민의힘의 안을 내거나 네네. 혹은 뭐 재협상을 해야 되지 네, 않느냐라는 수정안. 의견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표결에서는 부결을 시키고 네. 재협상에 나서는 그런 시나리오가 좀 유력하게 보이긴 하는데요. 예. 이 지점에서도 사실은 야당에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애초에 민주당이 발의했던 내란특검법 원안은 네. 제3자 추천이었어요. 네네. 그걸 민주당 의원 전원이 서명을 해서 발의했습니다. 네.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그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그리고 한국법학교수회장 네. 이 각각 한 명씩을 추천해서 그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네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3자 추천을 해도 사실은 되는 겁니다. 네. 이걸 민주당 의원 전원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정당성과 합리성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재협상이 불가능하지 않아 보이고 그렇다면은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의 여지를 열어놓고 대화의 장에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 변호사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한정에서 보면 아마 국민의힘이 이를 통과시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명태균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 부결은 거의 뭐 유력시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저 마찬가지로 협의의 여지는 충분해 보이긴 하는데 네.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살펴보게 되면 뭐 적법성 주장도 계속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반복적으로 이렇게 수사기관의 그 수사와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이번 내란 특검법이 조속하게 통과될 필요성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번 특검을 통한다고 한다면 모든 수사가 다 정당성과 특검으로. 적법성이 부여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더 이상 이러한 논란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능성이 제외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필요성을 좀 느끼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충분히 추후에 재협상이 가능하긴 하지만 어찌 되었건 이번 내란 특검은 조속히 통과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이런 뭐 많은 과정들 사이에서 꼭 저희가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야 간의 소통입니다. 물밑에서 얘기를 하면서 어느 선까지 서로 접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광장으로만 나가면 사실 지금 국민의힘은 아까 44분도 대통령 관저로 가셨고 또 연일
이어지고 있는 탄핵 찬성 집회에도 또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가시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사실은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좀 정치적인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와야 될 부분인데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 두 정당 간 정치 세력 간의 소통 뭐 좀 묘한 없을까요? 이렇게까지 대화가 안 될까 싶은데요. 그 사실은요. 지금쯤 되면은 양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저희가 모르는 어떤 자리에서 자주 만나서 만나서. 아주 긴밀한 대화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실종됐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평가를 여야 원내 하더라고요. 지도부 간에도 좀 소통이 원활하지는 네. 않아 보이는 네.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기계적인 양비론을 취할 것은 아니고 네. 다수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힘을 더 많이 가진 쪽에 책임도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광에서 인심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도적인 다수당으로서 힘을 가진 민주당이 조금 더 그 의회 운영에 있어서 아량과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치가 복원이 되고 국민들 보시기에 꼴사납지 않게 잘 굴러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에 표를 가득 쌓아두신 민주당이 좀 인심을 베풀어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치가 실종되었다는 측면에서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네. 물론 민주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여전히 집권 여당은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여러 네.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이런 정치가 복원되기 위해서는 그 선결 조건은 지금 내란 행위가 종식이 되어야 됩니다. 내란 사태가 종결되기 위해서는 어찌되었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되고 혐의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지금 당장 광장에 나오겠다고 하는 국민들을 막을 명분이 민주당에서는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양비론이나 양시론이 결론이 아니고요.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한다면 일단 당신 말도 맞고 당신 말도 맞으니 나옵시다. 결론은 국민들의 뜻에 따라야 되겠죠. 이 두 분 변호사들의 현명한 말이 양당에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두 분 시간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윤산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성영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